생각보다 서울 집값 쉽게 안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방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입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조정되던 서울의 집값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5월 바닥을 다지는가 싶더니 6월 들어서는 강남 재건축이나 한강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냥 좌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하반기 강력한 여러 가지 추가 규제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예상되는 정부의 규제 카드는 총 7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상되는 규제 카드는 토지분에 대한 종부 세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세가 불안하고 집값의 진앙지 역할을 하는 서울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 주택거래 신고 지역을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주 나이 어린데 집을 사는 분들, 그리고 고액의 전세입자, 분양권을 자주 사고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인 세무조사의 압박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양도소득 세율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이라면 양도할 때 50%, 그리고 3주택 이상이라면 6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조정지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도 3년 보유, 3년 거주로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요사이 집값을 자극하는 것은 강남의 재건축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권의 가격 불안이 결국에는 인근에 위치해 있는 한강변 가격 불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른 외곽의 지역들도 메인 지역과의 갭 메우기에 따라서 가격 맞추기나 키 맞추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강남 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를 정부가 검토하는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대 30년이 넘어가면 재건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40년은 넘어가야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과 관련된 시간을 뒤로 미루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재건축 사업 기대감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오르던 집값도 단기적으로는 좀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재건축 허용 연한이 늘어나면 부작용은 없나요? 부작용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 택지와 관련된 다양한 공급 방식이 부족한 서울 지역에서는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그 신규 주택이 부족한 부분에 수요자들의 쏠림 현상이나 새 아파트의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안정 효과가 단기적으로 그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지난해 말 기준에 서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2,959만 원을 기록하면서 2016년에 비해서 39%나 급등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강남권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분양가 문제가 만성화되어 있고 주변 시세를 자극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시 이제 분양가를 단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분까지 적용하는 것인데요.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신규 분양할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허구의 분양 보증을 통한 고분양가 통제를 피해가려고 일부 재건축 단지는 후분양제를 적용하거나 1:1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부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후분양 같은 경우는 규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도 시행 전에 공급자가 단기에 공급을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조금은 저렴하게 낮은 가격에 알짜 지역의 분양 물량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는 점들이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가격을 통제한다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많은 물량이 쏟아지고 저렴한 분양 물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지역의 공급을 줄이고 또는 사업 이익이 줄어듦에 따라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정비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가 저하되면서 오히려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10년 뒤, 15년 뒤에는 부족해질 수 있다는 수급 불균형이나 또는 가격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들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 규제 카드 때문에 지금 약간 시장에 공포감이 좀 형성되어 있는데 정부가 3분기 주택 시장이 불안하지 않는데 강력한 추가 규제를 꺼내기에는 지금의 경기 상황이 썩 좋지는 못하죠.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 조성이라든지 또 하반기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만큼 또는 추경을 해야 될 만큼 경기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했을 때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여기서 더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3분기 주택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가는지를 살펴보시고,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분양시장을 통해서 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저렴하게 공급되는 신규 분양 물량에 꾸준하게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 1주택 교체 수요는 무순위 청약 같은 다소 대출이 불가능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고 괜찮은 지역으로 갈아타거나 이주할 수 있는 교체 수요 목적에서 이런 제도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금 부담이 커진다면 다주택자는 임대사업 등록이나 증여, 그리고 또는 관리 신탁 같은 세금을 좀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세 전략들을 동시에 감안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정책, 카드는 카드일 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반기 집값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집값은 보합, 강보합. 오늘은 불안해지기 시작한 서울 집값을 대비한 정부의 추가 정책 카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